어머니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려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그때 공고사직을 당한 거야. 이게 드라마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갔죠. 일단은 뭐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가는데 이제 처갓집에. 네, 갔는데 다행인 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예비서희가 왔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사남매거든요. 사남매고 아니야. 첫째 언니 되시는 분이 아기가 3명,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많았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그래서 못하지. 갔는데 도둑이잖아. 정작 나한테 별로 인상 같은 것만 왔냐? 보였던 것 같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심지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고른 사람이니까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무슨 일 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려주신 밥만 맛있게 먹고 돌아오게 돼서 인사는 이제 했지만 취업을 안 했으니까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치. 계속 일하던 사람이 경험을 있었고.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뭐 청첩장도 돌리고 하던 찰나에 그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을 만났어요. 제이씨 대표님. 최 대표님을 만나서 제 소개로. 가정집에서 네. 뵀던. 그래서 이제는 거대 회사 대표가 된.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전업을 해야 되나? 근데 또 전업은 좀 불안하니까 제가 불안하지. 10몇 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이거를 전업을 하려니까 그런 거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풍형은? 난 그냥 했어요. 난 그냥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중간에 저도 오기 전에 방송을 찍을 때 얘기를 했는데 엄청 힘든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아 이대로 작품이 안 되면 어쩌지? 뭐 중후해상 시작할 때나 이럴 때처럼. 근데 그런 시기들이 좀 지나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 다닌 걸 알고 있으니까 석사 학위가 있으니까 혹시 강의 쪽을 도전을 해서 나중에 막 교수님도 해보고 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강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침 이제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아카데미 학원 쪽에서 마침 또 웹소설 강사를 구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시기가 또. 타이밍이 어떻게 진짜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은 뭐 반도 하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혹시 뭐 나중에 뭐 공공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길을 도전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제일 고마운 게 와이프가 한 번의 어떤 불안함이나 의심 같은 것도 없이 다 이렇게 밀어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이해가 필요하다니까. 이게 부부야. 그래서 하게 됐고 마음에 들더라고 딱 봤는데. 정말 1년 반 만에 저는 사실 웹소설로의 어떤 뭐 성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웹소설로의 성공보다 강사로서의 어떤 성공이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이 된 건데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1년 반 맞아, 만에 나도 이렇게 됐다는 들었는데 게. 엄청 많이 다닌다고 네, 하더라고. 뭐 오늘도 사실 대전에서 배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고 지금 상상비즈 아카데미 그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 남산. 거기서 지금 하고 별도로 또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고 지금 강의를 정기적으로 가는 게 3개예요? 그렇죠. 정기 강의가 3개야? 와. 장난 아니야. 일정이 막. 아니 그 와중에 또 연재를 했잖아. 그 연주 계속 하고 있지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막 SRT에서 막 쓰고 기사에서 글 잘 나와. 파이팅이 넘치. 아까 좀 뭐가 이동수다에서 글 잘 나와. 그런데 이렇게 강의도 하고 웹소설도 쓰고 하는 와중에 작법서도 네, 썼잖아요. 작법서 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청첩장이에요. 취사병 전설이 되다. 우리 제이로빈 작가님. 제이로빈 작가님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회사도 운영하시니까 청첩장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술 먹으면서 하다가 근데 이게 PPT를 만들어 놓은 게 벌써 한 350장에 넘어가니까 뭔가 좀 아깝다. 그리고 이제 나는 기존에 우리 뭐 웹소설의 신도 냈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존에 잘 나온 웹소설 작법서가 있기는 하지만 또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경험을 한 적도 있고 그런 건 사실 없죠.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웹소설 작법서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이로빈 대표님이 추진력 하나는 또 최고 아닙니까? 미쳤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뭐 그냥 장난 아니더라고. 그냥 뭐 그래? 하자 해가지고 텀블벅이랑 바로 계약이 돼서 그때 이제 작법서를 만들게 됐죠. 출판사를 가가지고 계신 건가? 출판사가 있어요. 뭐 웹툰도 만들고 이따금씩 뭐 종이책을 내요. 일반 서적도 만들어요. 굉장히 추진력이 활발하시네. 장난 아니야. 그러면 그 작법서의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의 시선에서 혹은 웹소설 초보들이 초보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이 안 읽으셨던 분들 혹은 어떻게 이제 도전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이제 분들 막 스타트하는 여기 사람들. 막 들어오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분들의 시각에서 이제 최대한 썼고 일부는 제가 웹소설 추천 받아가지고 도전했던 거를 실제 웹소설처럼 꾸며서 썼고 2부는 다른 작법서랑 비슷하게 이제 웹소설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저만의 어떤 뭐 노하우 꿀팁 같은? 그런 거를 꿀팁들. 담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총 3부네? 책 하나에. 맞아요. 예, 3부예요.
제목에 보면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텀블벅에서 처음에 책을 낼 때 그냥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회신이 왔는데 이런 금전적인 거나 커리어나 이런 것을 이제 책 표지에 내려면 서류로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빡세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막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이제 관련 소득 자료 뽑고 사실 웹소설은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하지.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뭐 서류 제출까지 했으니까 뭐 아예 뭐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지금 현업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대단한 작품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 계신 네. 풍영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과연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 약간 막 나 같은 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 예, 고민 그래서 많이 좀, 하더라. 예, 괴로운 생각도 많이. 그때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웹소설 작가도 이제 유료 결제를 해서 봐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시니까 작가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를 써주는 곳이 있으면 강사로 활동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고, 지금 사실 제가 강의를 했던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미 작년 4월부터 이제 수업을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 이미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이 4개거든요. 오, 네, 1년 근데- 반 만에. 많이 했네. 네, 그러면 이미 런칭된 게 그 정도면은 그 플랫폼이나 계약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한 30건 정도? 와, 네, 계약 체결 한 진짜 30건 많네. 계약 체결만? 계약 체결 30건 오, 정도 진짜 됐고. 많네. 오, 맞네. 그리고 이제 뭐 작가 컴퍼니도 있고, 뭐 로크미디어, 그리고 뭐 레토북스. 이게 보니까 네. 매니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겠다. 이런 아이, 모습이 비교도 안 되지. 그럼 뭐 소개를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글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계약을 하게 안 되는. 그렇죠. 투고한 모든 작품은 다 제 손을 조금씩은 거쳤죠. 야, 네, 이게 진짜 거쳤고. 대단한 거야. 잘하고 있는 거지. 성의가 있어. 성의도 성의인데 이 정도는 노력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노력을 많이 했지. 고등학교 그러니까 때는 이게 사실 이게 아예 뭐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맨날 뭐 놀러 다니고 맨날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뭐 이제 뭐 이상한 춤추고 막 네. 그런 거 봤으니까. 근데 이제 네, 고등학교 때 어느새 친구들 이렇게 어쩌겠어. 장성해서 앞에 지금 편집자님 계속 웃고 있잖아. 내가 보기 좋아서 그래. 흐뭇해 지금. 대견해서 그래 아들이. 네. 원래 그래. 무슨 성좌가 나를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는 그런 내가 느낌이야 지금. 후원했던 왜냐면 내가 항상 그랬거든. 박경원 플레이하기 어렵다. 나이도 최악이다 막 너 이랬었는데 리몰드 하면서 이름 다 적었잖아. 어느 순간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은 강사도 하고 있고 자법서도 냈는데 본인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 장점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천재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 야 이거 몰아가는 게 네. 본인을 빠져나가려고 몰아가는 거 진짜 아닐까? 아우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범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재들은 저 같은 범부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야구 선수들도 뛰어난 천재 야구 선수들이 나중에 선동열 감독들을 보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하죠. 이게 안 돼? 얘기하잖아요. 이 형이 네. 옛날에 그리고 막 진짜. 저번에도 영상을 보니까 뭐 한 편을 쓰는데 뭐 40분이 걸리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막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두 주먹이 막 부들부들 거리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범부의 어떤 시선을 이해 못하고 천재과가 아닌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불러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생각을 저는 해요. 사실 이거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인데 옛날에 이 친구가 원래 음악을 전공했어요. 맞아. 그냥 한번 얘기했던 노래도 거지. 잘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얘가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시험 전날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 아, 그 화성아. 강의를 잘하더라고. 그때 그리고 당시에 얘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널 왜 이뻐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딱딱 알아듣고 좋다. 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번에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그렇지. 지금 우리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르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네. 자기가 아는 거를 전달하는 잘 전달하는 거.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서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 사람도 배우는 사람은 이해 못 하고 배우는 사람도 사람도 이 사람이 이해 못 해. 저는 과외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아까 이렇게 줬잖아. 근데 다르대. 뭐가 달라 이게?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서 후회하고 화를 낼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범부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웹소설 누구 작법서다. 말인데? 그러면은
하나만 요즘 이제 책 광고잖아요. 네. 근데 책을 팔려면 우리 웹소설도 25화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네. 작법서에 있는 팁 중에 조금 풀어주실 게 있으실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아, 몇 개 있어요? 명색이 명색이 광고를 하러 왔는데 성의를 보여야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비유를 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또 아기들이 있으니까 네. 네. 아기들이 한없이 찡찡거려도 언제나 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왜냐면 딸이 내 딸이랑 동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언제나? 힘들어.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사랑스러우니까 네, 제가 이제 모모 이론 붙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손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카페예요. 카페에 이제 손주가 있고 할머니가 들어왔어. 그리고 카페에는 이제 그냥 제3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카페에 들어왔는데 이 손주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시끄럽고 너무 찡찡거리고 막 떼쓰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 뭐야 너무 시끄럽잖아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찡찡거리는 손주를 바라보는 우리 할머니의 시선이 어떻냐 이거야. 할머니 시선은 그래도 그래도 사랑스럽죠. 얘 좀 조용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눈빛은 사랑스러워.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웹소설의 구조랑 너무나 비슷한 거야. 제가 항상 웹소설을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주인공의 매력이거든요. 주인공의 매력인데 이 주인공의 매력이라는 게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웹소설을 딱 봤을 때 독자의 시선에서 웹소설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을 내가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가? 이 힘을 실어주고 싶은가?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이 한없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 작품의 주인공이니까. 그렇지. 나는 사랑스럽지. 주인공이 좀 엇나간다거나 조금 뭐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주인공이 시련을 겪어도 어차피 얘는 내가 써야 되는 웹소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근데 독자의 시선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카페에 와서 찡찡거리는 애는 주인공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작가구나. 작가가 돼. 그리고 그 제3자들은 다 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의 시선에서 봐서는 쉽게 말해서 예쁜 짓을 해야 예뻐 보이는 건데. 네, 근데 작가들은 내 눈에는 예뻐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도 주인공이 어차피 예뻐해 주지 않을까라고 일종의 착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만족할 만한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3자의 눈에 보기에도 주인공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네. 할머니 앞에서 찡찡대는 게 아니라 애가 되게 예의 발라. 네, 뭐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딱 봐도 아유 예쁘게 생겼네 말도 잘 되네 하면서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는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예시 좋네요. 네. 나쁘지 않은데? 좋았어. 진짜 좋은데? 네. 그거만 이상했어. 딸이 항상 이쁘고. 그건 어려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아직 저도 이제 없어서 뭐 모르겠는데. 경험을 하겠죠. 네, 그 경험을 하겠지만, 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러면 저는 사실 곳간에서 인신난다. 누가 그래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저는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나 아니면은 정말 절박하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온 이 사람이 어떤 그 뭐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바닥이 드러나지 바닥.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부부끼리 뭐 정말 어려운 힘든 여행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예. 말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주인공이 웹소설에서 가장 못 나갈 때가 언제죠? 1화. 처음이죠. 네. 회빙안을 하기 전이라던가 네. 본격적인 재출발을 하기 전.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낼 수 있을 때는 여기밖에 없다. 이거 좋았어. 날카로웠어. 네. 이거 괜찮은데? 왜냐면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본성이나 이런 매력이 없으면 이 작품 전체적으로 그걸 봤을 1화에서 때 보여줘야 된다. 네. 그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저 지금 좋아요.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회빙안을 하고 능력을 얻어서 승승장구 할 때는 사실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위기에 몰리고 역경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가 진가가 발휘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그걸 보여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손주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가장 각인시키기 쉬운 타이밍이라고 봐야 돼. 네. 좋네요. 이게 하나만 하나죠. 더 해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약간 뭐가 자동적으로 착착 이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시스템. 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면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예,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그게 있어요? 편하고 쉽고 근데 예전에 이제 작가 친구들의 산천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 클리셰를 강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항상 강조하시죠. 예,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받던 작가님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의식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르는 목표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복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약간 정의로운 주인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장르는 섞으면 섞을수록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시잖아요? 퓨전 막 이런 거. 안 되지. 예, 근데 맞아. 저는 목표의식은 중첩이 되면 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천마한테 죽었어.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을 얻어서 천마한테 복수하는 서사를 만들어. 그건 복수냐? 이러면
복수 서사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최고가 돼야 돼. 정점이 돼야 되죠. 어허. 아, 그리고- 목표의식 하나 더 생기고. 네, 그리고 천마를 제거하게 되는 순간 무림 중원에 평화가 찾아오죠. 아 그럼 정이 없네. 한 큐에 해결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강의 왜 이렇게 잘해?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목표 의식을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클리셰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회빙안을 통해서 예지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회빙안 하는데 왜 자꾸 회빙안을 해야 되냐는데, 뭐 소설 속이나 게임 속으로 빙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예지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까지 3명이 있지만 이 3명의 성격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조용을 하기 나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가는데 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 내려가니까 파업이래. 특히나 운전 안 하잖아요. 운전 안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3명의 성격이 어떻게 조용히 되어 있던 간에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열받고 어. 허둥지둥하고 땀비지를 흘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명 중에 혼자 대중교통이 파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 네, 그쵸. 다른 사람 몰라. 그러면은 우리 둘이 풍영이랑 나랑 막 당황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에 이 주인공만 딱 준비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사전에 여기서- 불렀던 200m 가면 버스 있는데? 버스를 간다든지 콜택시를 불러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프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남들이 당황할 시간에 얘는 혼자서 나와 있으면 차가 와 있는 거야. 나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세팅이 다 돼 끝나 있는 거야. 어. 우리가 보통 상황이 나왔을 때 가장 독자들이 좋아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선수치는 그런 전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공의 조형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잖아. 일단 얘가 예지력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저절로 냉철한 주인공이 조용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한 주인공 만들어야 돼요, 뭐 계산적인 주인공, 심계가 뛰어난 주인공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한테 예지력을 주고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끝난다. 왜냐면 나가 알고 준비. 알고 있으니까. 예시를 잘 드네. 어이, 말을 설명을 잘해. 말을 잘하는데? 강의 잘 되겠어 앞으로 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판도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로판에서 제가 이제 있어야 한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입체적인 관계성이거든요. 남주랑 여주랑 그냥 만나서 그냥 사랑하는 경우에 1차적인 관계는 별로 없어요. 전통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만 봐도 그냥 좋아하는 남녀가 아니라 원수지간의 남녀잖아요. 그리고 사내 맞선 같은 경우도 그냥 맞선인 줄 알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 나. 이 관계가 다 이 관계가 다 입체적이야. 그냥 평면적인 관계가 없어. 1차원적인 관계가 없어.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맞선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럼 거기 소개글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맞선 상대가 알고 보니 이게 거의 다야. 알고 보니 알고 나랑 보니 뭔가 뭐뭐다, 연관이 있는 뭐뭐다, 다른 관계가 뭐뭐다. 있구나. 그리고 그 입체적인 관계가 우리의 어떤 남주와 여주와의 관계를 도움이 되는 역할이 아니야. 방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요소. 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주랑 여주랑 소개팅을 해서 만났어. 몰랐던 남주 여주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친해. 그래서 그러면 이미 태중 혼약을 필사철이야, 약속했어. 그러면. 그러면 사실 갈등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입체적인 관계성은 이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세팅을 해야 된다. 예. 그 이야기가 풍부해지니까. 그래야 이제 갈등 요소도 생기니까. 근데 제가 미는 어떤 클리셰 중에 하나가 왜 장사가 잘 되는데 클리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예, 왜 극한 직업 할 장사가 때 잘 예, 되는데? 원래는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로판에서 특히 이 여주가 뭔가 나는 이 남주랑 잘 되면 안 돼. 나는 어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혹은 나는 이 황제랑 엮이는 순간 나는 원작에서처럼 나는 죽어. 이러면서 조용하게 숨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게 흐름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꾸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역할의물의 경우에는 이제 남주 후보들이 나한테 자꾸 호감을 표시하고 우리 집 가족들 나를 너무 잘 대해주고 황제도 자꾸 나한테 만나자고 하고 내가 너무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장사가 잘 되는데 클리셰랑 저는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장사가 예. 잘 뭐 되는데? 얘기만 들으면 좀 재밌는데? 그래서 막 나는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별거 안 했는데 이렇게 뭐 좋아하더라고 막 이렇게 이런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의 입체적인 관계성이야. 왜냐면 장사가 잘 되면 안 돼. 왜? 원작에서는 내가 황제랑 잘 되면 죽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 황제가 나한테 관심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되면 안 되는 하나의 입체적인 관계성이 이미 세팅을 깔고 가는 이미 거야. 있는 거죠. 잘한다 말. 왜냐면 이게 지금 말하는 거에 남성향이랑 여성향이라고 나눠보면 남성향에서는 지금 방법이나 장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여성향에서는 감성을 많이 건드리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구분이 잘 돼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자동화돼가면 편하다. 클리셰가 좋다는 이야기도 이런 거 같고, 저는 상위 랭킹에 있는 그 키워드나 클리셰들이 독자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이게 작가 입장에서 좀 쉬운 부분이 있어. 아까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 구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나 클리셰가 계속 상위 랭킹에 있는 게 아닌가. 뭐 야. 그렇게 하고. 우리 아들 잘 컸네. 이제는 아빠를 가르칠 줄도 알고.
근데 좀 배웠어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로판의 관계성을 네. 꼭 로판에서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판에서 배운 거를 우리가 잘 소화해서 써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 씹어서 소화하면은 다른 데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네. 건데 이거? 박경원 작가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말도 잘하시고 정기적으로 강의했을 때 호응이 좋으니까 계속 일이 유지가 아이, 되는 거예요. 미쳤어. 네. 지금 배재대랑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새 학기째고. 그러니까 나주지라노 한번 보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나주고 싶지 않게 생긴 잘하네. 잘하네요 진짜로. 예?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 내가 아이고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잡법서가 저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 인스타에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좀 풀네임으로 플레임을 한번 정식으로 제가 그래서 어차피 계속 떠 있겠지만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보여줘봐요. 어차피 준비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대전에서 지금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가방 메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박대리 웹소설로 먹대운봉. 예. 이거 이제 낙준이가 들고 그러니까 한세일 작가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반응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가르침. 네. 네, 뭐 뭐, 종종 나와서 좀 팁을 더 풀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댓글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말씀해 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나와서 또, 준비한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은 뭐 약간 일대기도 얘기해야 되고. 네. 네. 근데 말을 형은 잘해. 이해 못할 거야 아마. 뭐가? 천재는 이해 못하는 범부의 이거는 시선. 약간 네. 아빠가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장문인의 그 어떤 후기 지수가 큰 걸 보는 느낌이랄까. 언제 이렇게 대성을 해가지고. 경원이가 성격이 좋군. 근데 내용이 좋네. 아니 정말 강의를 잘하네요. 네. 말을 강의 잘하죠. 잘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또 모셔서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 작가 친구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사주시고.